와우!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시스코 시스템즈의 테트레이션 세일즈를 맡고 있는 이형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와우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앞에서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제가 저희 시스코가 어떠한 밸류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해서 긴장을 푸는 차원에서 소리를 한번 질러봤습니다. 앞에 이제 다인 부사님께서도 영어로 설명을 하시고 또 기영상 전문님께서도 딜리버리 하셔서 좀 조용한 상태에서 저희 동영상에 나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기조연설을 맡게 되면서 제가 알고 있는 IT의 많은 분들한테 사실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오라클 클라우드 행사에 갑자기 시스코가 기조연설에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앞에 기영삼 전무께서 약간 팁을 주셨던 것 같아요. 시스코가 1984년에 설립해서 지금 이제 35살이 됐습니다. 시스코도 역시 중년을 넘어가면서 IT 트랜스포메이션의 흐름에 같이 하고 있고 많은 솔루션들이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벤더 이름이 아닌 하나의 비즈니스 여정을 같이 하는 동반자로서 어떤 변화들을 꾀하고 있었고 오라클이 동반자로서 저에게 어떤 페이버를 제공해주고 저희 성장에 기여하고 있었는지를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후끈하게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여러분께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를 대신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영문으로 좀 열었는데요. 최근에 저희 시스코의 회장이신 척 로빈슨이 내세우고 있는 모토입니다. 제가 이 영어 모토를 세운 이유는 시스코라는 회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질문을 드리자면 시스코는 네트워크 컴퍼니일까요? 시스코는 인프라스트럭처 컴퍼니일까요? 아니면 시스코는 소프트웨어 컴퍼니일까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처럼 시스코는 클라우드 컴퍼니일까요? 사실 거기에 정답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코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서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etween Hope and Possible,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희망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들, 거기에 저희가 브릿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좀 더 편한 세상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시스코가 원하는 지향점이고 그것이 인프라스트럭처라면, 그것이 소프트웨어라면, 그것이 클라우드라면 그 여정에 시스코 시스템즈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스코의 전반적인 IT 트랜스포메이션보다는 특정 솔루션이 어떻게 오라클을 파트너로 삼아서 이 클라우드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 자체가 실제로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러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야 여러분들의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시스코 테트레이션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개념적으로 저는 어려운 얘기를 드리고 싶진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IT 모멘텀 중에서 보안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이 제품에 대한 컨셉을 상당히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포인트가 바뀌세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IT 시장에서 종사하지 않느냐 따라가지고 본인이 주로 활약했던 시절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올드하신 분들은 메인프레임 시대를 얘기하시면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중년 정도를 지나신 분들이면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넷 시대가 좀 더 익숙해지시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보안은 크게 세 가지 진화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서버 시대에 엔드포인트 중심의 시큐리티가 있었고 인터넷 시대에 네트워크 중심의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거긴 대표적으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 있었고 파이어월이라든지 IPS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서 있는 지금 클라우드 시대에는 어떠한 시큐리티가 필요할 것인가? 저희는 그것을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라고 좁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하셨던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이 여러분의 무기일 것이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애자일을 담당하는 무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맞춰서 태츄레이션이라는 솔루션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여러분의 워크로드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능을 제가 간단히 도대체 뭘 보호하는 걸까?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너무 모호한데. 그래서 4가지 키워드만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서 인터넷 시대의 파이어를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IP 대역, IP 존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통신을 제어하는 기술이 우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시대가 오면 특정한 데이터 센터, 그것이 온프레미스에서 러닝되던 클라우드에서 러닝되던지 간에 내부 트래픽, 전문적으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라고 합니다만 서버 투 서버의 통신을 적극적으로 제어하던 기술이 좀 더 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즘도 부각되는 도커 컨테이너 같은 레벨로 점점 더 조밀하게 된다 그러면 더 마이크로한 레벨의 세그멘테이션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통신 패턴을 이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시그니처 기반이 아닌 통신 패턴에 의한 비정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허가되지 않은 통신을 시도하고 있는지 아니에 대한 비정상 행위도 추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 프로세스에서 러닝되고 있는 취약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요한 워크로드가 어느 곳에서 러닝되든지 간에 취약점으로 인해서 어택 서피스가 변화되는 것들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을 한번 수립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러닝 엔바이러먼트 자체가 엄청나게 빨리 변화되죠.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라클 또는 애니 클라우드를 선택하시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그렇게 다변화되고 있는 환경을 안전하게 운영하시고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기 위한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4가지의 키팀을 가지고 시스코 태츄레이션 솔루션은 여러분의 워크로드를 보호하는 솔루션이고요. 그럼 이제 시스코 태츄레이션이 오라클과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했었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스코 태츄레이션은 온프레미스에서 먼저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많은 고객들의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보완하기 위한 솔루션이었는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처럼 사실 많은 고객분들이 좀 더 유연한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똑같이 워크로드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리퀘어먼트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저희의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무빙하는 것들을 계획했고요. 처음에 시작은 사실 오라클만 파트너로 찾았던 건 아닙니다. 저희는 AWS도 만났고 MS 애저도 만났고 오라클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올해 6월까지도 지금 말씀드렸던 3개 회사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저희 태츄레이션의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저는 여기에 서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코스트 이펙티브한 측면 때문에 클라우드를 선택하시는데 저희도 멀티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리소스에 대한 문제, 보안적인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오라클 클라우드로 무빙하는 실험적인 계획을 했었고요.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보시다시피 2달 내에 수천 개의 베어메탈에서 러닝되는 서비스들을 안정적으로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저희가 온프레미스에서 사실은 2달 정도의 서비스 임플리멘테이션 기간을 수시간 내에 단축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마켓플레이스 찾을 수 있는 이점처럼 단순한 다운로드를 통해서 수분 내에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마지막으로 시스코 시스템즈의 태츄레이션 솔루션이 OCI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성능,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파트너십, 마지막으로는 가격적인 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개의 키워드를 뽑았지만 저는 이 중에서 굳이 하나를 더 뽑으라 그러면 가운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 시스코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웨이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희도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빠르게 런칭하고 그것들을 운영해가는 그러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오라클은 적극적인 비즈니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달 내에 저희의 러닝 엔바이러먼트를 베어메탈 환경으로 옮기는데
적절한 파트너십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저희 시스코 시스템 내 채투레이션 서비스가 OCI를 선택하게 된 배경과 협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내려가시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라클이 데이터의 DNA가 흐르듯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스코는 커넥션에 대한 DNA가 흐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넥팅, 세상을 연결하는 게 시스코의 미션 중에 하나이실 텐데, 제가 궁금한 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보안 솔루션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간다라는 거는 비용 효율 이외에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결정하셨던 이유나 상황들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다른 고객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사실 앞에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셨겠지만 보안이라는 이슈는 이제 특정한 기술을 의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어답션함에 있어서 얼마나 안전하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게 저희 시스코도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분의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OCI를 선택함에 있어서 보안적인 측면에 고려됐던 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한국은 되게 아파트가 중심인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파트를 예를 들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아파트들을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선택 이후에도 발생하곤 하죠. 그게 사실은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층간소음의 문제입니다. 그죠? 좋은 집을 구했지만 위아래 이웃들이 시끄럽게 하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되잖아요. IT에서 사실은 티넌트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영어로 노이즈 네이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넌트를 늘려갈 때 티넌트에 대한 간섭들을 줄이고 안전하게 이 티넌트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000개가 넘는 베어메탈 서버로 이전을 할 때 순간적으로 저희의 유틸라이제이션이 올라갈 때 옆에 티넌트에 간섭을 받거나 한다 그러면 굉장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다양한 테스트와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를 했고요. 아마 오라클 클라우드가 거기에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저에게 보여준 게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 이용욱 이사님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